안녕하세요. 정유 석유화학 리오쌤입니다. 오늘은 정유 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유 공장은 원유를 정제하고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원유를 증류, 분해, 개질, 합성 등의 공정을 거쳐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고 석유화학의 기반을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오른쪽 사진은 울산 박물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이곳의 산업사관에 가면 이런 정유회사 모형물도 전시되어 있고 여러 가지 배울 자료들이 많습니다. 울산박물관 산업사관 전시물은 SK에너지에서 많은 협조를 해줘서 완성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훌륭한 사회활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저의 영상도 많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울산박물관에 방문해 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원유 정제 과정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유는 정유 공장에 도착하면 저장 탱크에 먼저 보관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처리 과정을 거치는데요. 염분, 물 같은 이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칩니다.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증류탑으로 가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가솔린, 경유, 항공유, 등유 등 다양한 석유 제품으로 분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추가 처리를 하는데요. 촉매를 이용해서 촉매 변환 또는 수소화 처리 등의 추가 처리 과정을 거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합니다. 원유의 수송 및 저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원유는 탱커선, 유조선이죠. 그 다음에 국내는 다 선박으로 들어오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파이프라인 또는 철도 등의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정유 공장으로 운송됩니다. 우리나라는 뭐 원툴이죠, 사실상. 선박, 유조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원유를 파이프라인으로 받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자흐스탄에서 나오는 원유도 기차를 통해서 그 횡단철도를 이용해서 중국 서부지방으로 서부지방 내륙에 있는 정유 공장으로 이송해서 정제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원유 저장 보겠습니다. 정유 공장에서는 원유를 저장하기 위한 거대한 저장 탱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원유는 이 탱크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5만 큐빅미터, 세제곱미터, 3만 세제곱미터 이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냥 생각하시면 농구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농구장만 하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원유를 정제 과정 들어가기 전에 적절한 온도로 예열합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주로 공정에 남는 폐열을 좀 활용해서 해결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열 매체를 이용해서 예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원유 탈수 과정을 거치는데요. 원유에 섞여 있는 물을 제거하는 탈수 과정을 거칩니다. 원유 자체에도 일단 땅속에 있던 것을 꺼내왔기 때문에 수분이 섞여 있고요. 그 다음은 상압 증류 시스템입니다. 상압 증류 시스템은 크루드 오일 디스틸레이션이라고 또 하는데요. 원유를 상압 증류하는 공정은 크루드 오일 디스틸레이션 유닛, 그래서 CDU라고 불립니다. CDU. 제가 영문 명칭을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유 공장 또는 석유화학 공장은 우리말보다 영문 명칭을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하게 우리말로 많이 번역을 하면 현장에서 오히려 못 알아듣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해 바랍니다. 상압증류탑은 원유 자체가 여러 가지 끓는 점을 가진 탄화수소가 섞인 거다 보니까 이거를 끓는 점별로 분리하는 핵심 설비입니다. 원유는 탑 하단에서 상압 중류탑인데요. 여기 아래쪽에서 가열을 하고요. 이게 가열로입니다. 가열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쉽게 끓는 그런 성분부터 증기가 돼가지고 여기 트레이를 타고 올라갑니다. 상승하면서 끓는 점이 낮은 순서부터 순차적으로 응축해서 분리가 되고요. 중류탑은 높이가 아주 높고 여러 개의 트레이로 구성되어 있어서 효율적으로 분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압 증류탑은 정유 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고요. 다양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종류의 증류탑이 존재하고 각 탑의 설계는 처리하는 원유의 종류와 생산하는 제품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매 변환 공정인데요. 사실 촉매를 쓰는 공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너럴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촉매 반응은 이제 촉매 변환 공정에서 원유를 촉매랑 반응시켜서 가솔린과 디젤 연료의 옥탄가랑 쇠탄가를 높이는 중요한 공정이고요. 촉매는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촉매는 오래 사용하게 되면 활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재생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생 과정은 촉매를 고온에서 산화시켜서 옥시데이션 시키는 거죠. 탄소 침착물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생산 제품 관련해서 보시면 촉매 변환 공정을 통해서 생산된 이제 가솔린하고 디젤 연료는 옥탄가와 세탄가가 높아져서 엔진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배기가스 배출을 줄이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옆에 이미지는 제가 AI를 이용해서 이렇게 그렸는데 이게 약간 현실과는 조금 다른 괴리감이 있는데 뭐 그럴싸합니다. 앞으로는 AI가 더 발달하면은 더욱더 현실감 넘치는 이미지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수소화 처리 공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유분별로 굉장히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소화 처리 공장은 원유에서 추출된 유분에 이제 수소를 첨가해서 불포화 탄화수소를 올레핀 계열, 다이올레핀 계열을 포화 탄화수소로 변환하는 공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안정적인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유분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수소화 처리 공정은 하이드로지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고온 고압 환경에서 이루어지고요. 다양한 촉매가 사용됩니다. 이 공장을 통해서 이 휘발유, 경유, 항공유 등의 품질을 개선하고 황 함량을 줄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환 공정은 수소를 많이 이용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해서 탈환 공정이 나왔는데요. 먼저 탈환 공정의 중요성을 보면 황 함량이 높은 원유는 환경 오염이나 설비 부식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탈황 공정을 통해서 환경 친화적인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화 탈환 공정인데 하이드로 디설파이딩이라고 하죠. 수소를 사용해서 황화물을 황화수소로 전환시키는 공정인데요. 나중에 이 황화수소는 흡수대를 이용해서 제거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뭐 흡착 탈환 공정이나 탈환 촉매는 여기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솔린 생산 공정인데요. 이 가솔린은 휘발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그게 가솔린 같은 말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나프타 분리인데요. 원유 증류 과정에서 얻는 나프타를 분해해서 가솔린 생산의 기초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다양한 탄화수소 성분을 분리하고 정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매 개질인데요. 촉매를 이용한 리포 나프타를 촉매와 반응시켜서 옥탄가를 높이는 그런 개질 공정을 거칩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높여서 가솔린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혼합 및 첨가제를 사용하는 공정인데요. 이런 개질된 가솔린 휘발유에는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해서 최종적인 휘발유 제품, 가솔린 제품을 생산합니다. 첨가제는 연료 효율, 성능, 안전성을 개선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유 생산 공장인데요. 경유는 디젤 엔진의 원료로 사용되고 자동차, 버스, 기차, 선박, 발전소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을 되고요. 생산 과정은 여기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되겠고 경유 생산 공정은 결국 원유를 가열해서 끓는 점에 따라 분리하는 증류 과정, 그 다음에 촉매를 사용해서 경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수소 처리 과정, 경유에 포함된 황을 제거해서 환경 오염을 줄이는 황 제거, 즉 탈황 과정, 그리고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해서 경유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혼합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유 생산 공정입니다. 항공유는 ZA1 이렇게 부르는데요. 항공기 연료로 사용되는 연료 제품이고요. 항공유는 등유와 유사한 끓는 점을 갖지만 더 높은 품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거는 미국 공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품질을 줄 정도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일단 원유 증류하고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일맥상통하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휘발유 경유랑 일맥상통합니다. 그다음에 윤활유 제조 공정인데요. 윤활유는 기계에 들어가는 회전하는 기계, 움직이는 그런 기계들의 마찰을 줄여준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윤활유는 영어로는 루브리컨트 오일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먼저 맨 처음에 기본유 생산을 먼저 합니다. 원유 증류 과정에서 얻은 기본유는 윤활유의 기본 재료가 되고요. 일단 요거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첨가제를 혼합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해서 윤활유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마찰 저항 감소, 내열성, 산화 방지, 부식 방지 등의 이런 기능을 아주 더 좋게 잘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혼합 및 포장인데요. 첨가제가 혼합된 윤활유는 균일하게 혼합되고 품질 검사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포장됩니다. 포장된 윤활유는 자동차, 산업, 기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용됩니다. 그다음에 아스팔트 생산 공정인데요. 우리 도로에 깔리는 시커먼 아스팔트 원유에서 나옵니다. 가장 헤비한 물질이라고, 가장 무거운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안 끓습니다. 상온에서 고체죠. 자, 먼저 원유를 증류하면은 아스팔트 성분을 포함한 잔사유를 분리합니다. 잔사유를 진공 상태에서 증류하여 이게 바큐um 디스틸레이션이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잘 끓지 않기 때문에 압력을 낮춰서 대기압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대기압보다 더 낮은 압력에서 그렇게 해야 조금이라도 좀 잘 끓기도 하고요. 내부에서 발생하는 파울림 같은
그런 막힘 현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증류해서 아스팔트를 포함한 잔사유를 더 분리해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블로잉 공정인데요. 잔사유에 공기를 불어넣어서 아스팔트의 점도와 성질을 조절하고요. 마지막에 혼합 및 냉각을 통해서 다양한 첨가제를 혼합시키고 냉각시켜서 최종 아스팔트 제품을 생산합니다. 그럼 이제 액화석유가스 생산 공장인데요. 액화석유가스는 Liquefied Petroleum Gas인데요. LPG입니다. 먼저 원유의 상압 중류탑에서 탑정으로 보통 나오는데요. 중류탑에서 분리된 LPG 가스는 냉각 및 압축 과정을 거쳐서 액체 상태로 생산됩니다. LPG는 주로 프로판과 부탄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데요. 추출된 LPG에는 황화수소, 머르캡탄 등의 불순물, 약간 황화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흡수탑, 탈환 공정에서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혼합 및 저장인데요. 불순물을 제거한 LPG는 원하는 비율로 혼합돼서 저장 탱크에 저장되고 LPG는 액체 상태로 저장이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기체 상태로도 사용되는데 보통은 제품을 두 가지로 이제 프로판하고 부탄으로 나눠서 생산을 합니다. 프로판은 여러분들 가스통 큰 거 있죠? 옛날 분들은 아실 텐데 오토바이 뒤에 1m 정도 되는 그런 가스통을 배달하고 다니는 거 옛날 사람들은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게 가정용 보일러나 또는 가스레인지에도 쓰이는 게 프로판이고요. 부탄은 LPG 자동차들, 택시나 이런 데에도 사용이 되고 그리고 이 LPG는 우리 국민연료, 썬연료라고 있죠. 우리 캠핑 갈 때 쓰는 휴대용 가스에도 노탄이 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정유 공장에는 또 여러 가지 부대 시설이 들어갑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저장 탱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유 공장은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발전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발전 시설을 뭐 가스 터빈 제너레이터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뭐 열 병합 발전소를 쓰는 데도 일부지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 공장에 또 남는 땅에 태양광을 조그맣게 이거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건물 정도 사용하는 정도로 있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처리 시설도 필요해요. 정유 공정 자체에도 공업 용수가 필요한데 이런 공업 용수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환경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유 공장은 기본적으로 제어 컨트롤룸이 다 있는데요. 복잡한 제어 시스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제어실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제어를 수행합니다. DCS가 이제 다 구성되어 있는데요. DCS가 궁금하시면 제 영상 DCS 편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만들었고요. 정유공장 관련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AI로 그렸습니다. 이거는 마음에 드네요. 다만 아저씨가 안전모호에 접근을 안 했네요. 이거는 중대한 안전수칙 위반이라서 오게티인데 일단 AI가 이 정도 그렸으면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유익한 이런 석유화학이나 정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